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디자의 최백입니다. 자, 오늘 아마 여러분이 가장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반기 중으로 가장 크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현대 신형 산타페 5세대 산타페의 공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높은 중형 SUV 세그먼트라는 것을 넘어서 사전에 디자인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기존의 산타페의 틀을 깨고 또 현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디자인, 어떻게 보면 과거의 헤리티지를 재해석한 그런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준비된 이 전시차들을 살펴보면서 실물로 보는 산타페의 느낌은 또 어떤지, 그리고 어떤 장점들, 어떤 특이점, 그리고 어떤 사양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왔는지 이 전시차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준비된 이 녹색 컬러명은 이 자막으로 여러분께 정확히 어떤 컬러인지 첨부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앞에 있는 차를 가지고 외관 디자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미 한번 차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굉장히 좀 호불호 갈릴 만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긴 한데, 한편으로는 현대가 좀 새로운 시도, 좀 독특한 이미지를 산타페에 좀 부여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좀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각진, 이 기존의 산타페가 가지고 있던 스포티하고 약간 도시적인 그런 느낌을 좀 벗어 던지고 이런 오프로드에 좀 더 가까운 이 레저 활동이 좀 어울리는 그런 차량의 디자인으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과거 이제 현대의 SUV의 심할점이었죠. 이제 갤로퍼의 디자인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랜드로버라던가 이런 쪽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이 현대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현대만의 이런 아이코닉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부여하려고 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기존의 산타페 보면은 굉장히 선이 좀 날카롭게 들어간 느낌도 많았고, 이 바로 직전 산타페, 더뉴 산타페죠. 더뉴 산타페 이제 TM 페리 모델만 하더라도 그래도 선이 좀 날카롭게 들어가는 그런 라인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산타페는 굉장히 좀 두툼하게 볼드한 느낌도 많이 주고, 특히나 전면부는 이게 다 했네요. 이 H 이니셜, H 램프라던가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솔직히 각진 스타일의 SUV는 다른 브랜드 많이 갖고 좀 유사한 느낌을 주는 데도 많긴 한데, 현대는 여기에다가 이 H 라이트를 적용을 해서 산타페만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전에 좀 질문했던 부분에서 이제 현대가 최근에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를 적용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이 분리형 헤드램프, 컨버스 타입의 헤드램프를 많이 적용했는데 산타페는 왜 이렇게 새로운 좀 디자인을 적용했나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에서는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센셔 스포티니스의 디자인 철학에서 한 단계 또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산타페가 과거의 이런 갤로퍼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 오프로드 SUV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스포티한, 이 오프로드보다는 약간 도심이나 이런 환경에 어울리는 디자인보다는 좀 더 이제 SUV로서의 그런 느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스타일을 좀 시도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H 라이트가 조금은 과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적용되면 또 괜찮아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현대만의 존재감, 이런 정체성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나름 괜찮은 시도를 했다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면부에 이 라이트뿐만 아니라 범퍼 쪽에도 보시면 범퍼 가니시 있죠. 이 가니시도 H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현대차야라는 거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많이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력 성능이라던가 이런 연비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이 앞쪽에 액티브 에어 플랩, 지금은 막혀있는데 이게 열려가지고 공력 성능을 개선해주고, 이런 단차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매끄럽게 연결을 하면서, 이 사실 앞유리도 각이져 있긴 하지만 좀 굉장히 많이 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공력 성능도 개수가 0.29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공력 개수로 연비라든가 동력 성능 개선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좀 나은 성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측면은 옆차로 보도록 하죠. 측면부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전면부에서 이어지는 이 각진 스타일이 뒤에까지 굉장히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좀 박시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윈도우 라인 보시면 필러를 다 유광 블랙으로 처해가지고 길게 쭉 이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시면은 차 자체가 굉장히 좀 더 실제보다 길어 보이는 효과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게 실물로 보기 전에는 차급이 굉장히 좀 믹차급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커진 사이즈가 아닐까, 그래서 거의 5m에 근접한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시각적으로 좀 굉장히 와이드한 효과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차 사이즈는 전장이 이제 4.8m 되고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2.8m. 그래서 전장은 사실 기존에 비해서 좀 커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차급을 뛰어넘을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데 휠베이스 연장하면서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혔다. 네, 그런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밌는 점으로 이런 전체적인 각진 디자인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팬더에도 이렇게 볼륨감 있는 팬더에도 이렇게 육각형 느낌으로 이렇게 각을 줬는데 정작 이렇게 휠하우스를 보시면 여기는 또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각진 형태로 하면은 요것도 공력성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안쪽에 있는 와류가 이렇게 잘 안 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각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성능적으로는 기존의 성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차이를 두는 이런 재밌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후면은 2차로 보도록 하시죠. 후면을 보시면은 사실 산타페의 가장 디자인에서의 뜨거운 감자가 후면 디자인인데요. 이런 각진 스타일 자체는 나쁘지 않은 시도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테일 램프가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요거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테일게이트가 굉장히 넓게 열리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아웃도어 라이프에 좀 적합하게 넓은 개방감, 그리고 이 차량의 실내와 외부와의 경계를 좀 허무는 그런 컨셉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넓게 열리는 테일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테일게이트 자체도 굉장히 하단 부분까지 굉장히 크게 열리지만 요거를 좀 더 원활하게 열기 위해서 이 가스 리프트, 전동 리프트죠. 이 전동 리프트를 굉장히 크게 설계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간섭을 줄이도록 설계하다 보니까 이 테일게이트 위치가 여기까지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좀 낮아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런 스타일이 나오게 되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이렇게 단단하고 우람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호불호가 좀 갈린 디자인이 맞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좀 실물에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관에서 하나 더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C필러 부분에 보시면 이게 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런 특이점이 있죠. 요게 이제 C필러 그립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위쪽에 루프렉에 올라갈 때 여기를 바로 잡기에는 좀 높이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안쪽에 그립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타이어나 문을 열고 이쪽 스텝을 밟고 요거를 잡고 루프렉을 올라가서 위쪽에 있는 적재물을 이렇게 내리고 오른다든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루프탑 텐트가 설치되었을 때 또 사다리만 짚고 올라갈 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를 잡고 같이 올라가도 좋을 것 같죠. 적재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는 이렇게 약간 차박 피크닉 그런 느낌의 컨셉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간이 좀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테일게이트가 굉장히 또 넓게 열리고 이 안쪽도 폭이 굉장히 넓게 설계가 되었어요. 이게 안쪽으로도 길이가 좀 많이 확보가 되었지만 특히나 이 옆으로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골프백도 여기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놔도 그냥 쑥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폭이 확보가 됐고요. 이 전고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넓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뭐 차박용으로 쓰신다거나 뒷자리에 탑승할 때도 공간이 전부 다 굉장히 넓어졌을 거로 보여집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에 있던 디젤은 삭제가 됐고요. 이제 2.5 터보 가솔린하고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두 종으로 출시가 됩니다. 스펙 자체는 기존하고 많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기존의 동력 성능이 워낙 출중했고 또 하이브리드의 효율성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존에도 크게 뭐 아쉬움 없을 것 같고요. 차체가 좀 커지긴 했지만은 여러 부분의 성능에 있어서도 실영역대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개선을 좀 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주행 성능 관해서는 시승회를 한번 하고 나서 그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승차감에 있어서도 이제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하고 서스펜션도 많이 좀 이렇게 개선을 이뤘기 때문에 전부 다 좀 많이 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외관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실내는 실내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이 만족을 하실 것 같고, 전보다 고급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지금 현대가 뭐 그랜저나 소나타 그리고 뭐 코나 등에 적용하고 있는 이 수평형 레이아웃, 그리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굉장히 친숙하고 깔끔하게 세련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도 산타페의 그 H 그 정체성을 실내에도 많이 좀 부여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송풍구에도 이렇게 외관에 보였던 이런 H 이니셜 이런 느낌을 많이 구현했고요. 지금은 밝은 곳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쪽 라인이 이제 그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는 라인인데, 여기도 이렇게 길게 H를 넣어가지고 나 현대차야라는 거를 실내까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더뉴 그랜저 아니요, 디올류 그랜저하고 굉장히 흡사한 형태인데, 디올류 그랜저는 이 센터 홈커버가 하단까지 길게 이어진 스타일이었다면, 산타페는 밑쪽에 별개의 스포크를 넣어가지고 또 다른 느낌을 주는데, 스티어링의 가죽 질감이라던가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좀 저는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분이 다른 차 중에서 많이 보셨던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클러스터와 10.3인치 내비게이션 화면, 그리고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산타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이라던가 메뉴 구성 같은 경우는 뭐 그랜저, 소나타 DH, 코나하고 이런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지문익 시스템도 소나타와 같은 위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또 이 공조 컨트롤러도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반응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사운드로 또 터치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산타페 역시 칼럼식 기어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 이 센터 콘솔 부분, 센터 터널에 위치했었는데, 여기로 옮기면서 조작성도 이제 앞쪽으로 놓으면 드라이브, 뒤쪽으로 놓으면 후진, 그리고 가운데 중립을 놓으면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기어 셀렉터가 여기로 옮겨오면서 센터 콘솔, 센터 터널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두 개나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따로따로 쓸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이 컵홀더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비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독특한 점으로는 이 센터콘스 박스 같은 경우도, 원래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이렇게 앞쪽으로만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1열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독특하게 산타페는 뒤쪽에서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열 수 있는 센터 콘솔을 적용하면서 이 뒷자리 2열에 앉은 승객이 여기에 있는 물품을 좀 꺼내고 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적용된 사양으로 디지털 미러, 이게 팰리세이드에 먼저 적용이 됐었죠. 요거를 적용해서 뒤쪽에 많이 짐을 싣고 있다거나 승객들이 많이 탔을 때도 후방 시야를 방해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아이고 반사대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디지털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외 편의 사용으로는 뭐 이제 E 하이패스, 그리고 빌트인 캠 2 이런 거 다 최신 이제 현대자동차의 편의 사양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전 사양으로도 고속도로 주행 모드 2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 유지 보조하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 뿐만 아니라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차로 변경 보조까지 들어가서 여러분이 좀 더 장거리 주행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열에서 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수석 하단에 또 추가로 트레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UV 살균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추가가 되었고, 이쪽으로 이제 글러박스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릴렉션 기능도 적용이 돼서 이렇게 무릎 지지대, 무릎이 아니죠, 이제 다리 지지대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휴식을 취할 때 편하게 눕혀가지고 앉을 수 있게 이런 사양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적재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내에 있는 다른 차로 왔고요. 트렁크 공간은 725리터나 700리터대의 적재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자막으로 첨부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바깥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굉장히 넓게 오픈되기 때문에 개방감도 지금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이 폭이라던가 이 실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3열 시트는 전동은 아니고 이렇게 이 스트랩으로 당겨서 펼치고 다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뒤쪽에도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송풍구하고 USB 충전 포트, 그리고 220V 아울렛까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이쪽 뒤쪽 공간에서 2열 시트를 접고
편하게 바로 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 있어가지고 바로 접을 수 있게 하는데, 펼치는 건 또 앞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3열을 펼치고 앞쪽에 3열 시트 공간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간은 뭐 기존의 썬더패들도 그랬지만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시트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이건 또 전동, 참 전동 시트죠. 이 전동을 이렇게 접히면서 3열에 탑승하기 편하게 이렇게 도와주고요. 으쌰. 네. 이 어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타고 나서 접히는 게 아니죠. 펼쳐지는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전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열 시트, 지금은 2열 시트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땐 굉장히 또 넓어 보이지만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2열 레그룸이 생각보다 모자란지 굉장히 좀 확보가 되는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뒷자리로 왔을 때 탑승해도 이 레그룸 자체는 그렇게 많이 넓은 건 아니지만 성인이 탑승하기에 많이 모자라지 않는 그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플로어가 2열보다 좀 높기 때문에 자세가 그렇게 많이 편하지 않고 이렇게 허벅지가 좀 뜨긴 하지만, 그래도 답답하지 않은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에서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좀 박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갔고, 또 이제 위쪽 천장 루프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좀 높아져가지고 전보다 확실히 좀 답답한 느낌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 글라스 루프 역감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3열 글라스도 기존엔 이렇게 좀 이렇게 깎여 들어가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이 좀 막혀 있는. 근데 이렇게 타각형으로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열에 타도 그렇게 많이 답답한 느낌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컵홀더라던가 이런 편의 사용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할 때 성인 탑승이 좀 그래도 힘들 수 있겠지만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르고, 이거 편하네, 자동이라서. 그래서 앞쪽으로 밀어주면 되고요. 자, 내렸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전동으로 버튼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자동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자, 2열 공간도 지금 1열이 많이 눕혀져 있는 상태인데도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죠. 그리고 시트고는 1열보다는 그래도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헤드룸과 레그룸을 좀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산타페가 기존에 좀 실내 공간이 넓은 편이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휠베이스가 전보다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좀 확실히 전보다 여유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산타페 이 정도 살펴봤고요. 네, 이런 거 먼저 살펴본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뒷자리에서 보는 실내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리뷰 영상에서 만나본 신형 산타페 살펴본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급하게 좀 설명해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쫄탱이라 그렇고요. 신형 산타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시승 행사와 함께 또 시승차가 나오면은 그때 더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형 산타페는 8월 중순쯤 판매를 시작할 거라고 하고요. 고객 인내는 8월 말경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아마 올 추석에는 이렇게 신형 산타페와 함께 가족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